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저녁, 지금 밤이네요. 10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업 분석을 잘하는 것? 과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다, 숲. 숲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있겠죠. 자전보다 더 중요한 건 공전이다라는 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2월달, 6월달, 7월달 매우 어려운 급락장이 나타났죠. 과연 그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라이언들이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수익을 냈을까?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우리 9월 카톡방이에요. 9월 카톡방에 보시면은 9월 17일이죠. 월요일날. 이날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료 카톡방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국내 무료 카톡방이 한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과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하고 무료 종목 추천하면서 나무만 봤지 숲을 잘 안 보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겠지만 곧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의 경우 어떻게 느끼죠? 불개미가 한쪽으로 이동한다. 또는 새들이 한쪽으로 이동한다. 뭔가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주식은 그런 현상들이 없어요. 불개미도 없고 새들도 없어요. 그러나 장비를 갖췄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수많은 무료 카톡방 몇 개씩 이렇게 가입해 두고 계시죠? 그래요. 그렇게 계속 보세요. 그런데 보통 아침에 출석 체크를 합니다. 출첵 한번 합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 방을 이제 운영을 9월 달에 했었을 때, 이거 새벽이에요.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 하시는데, 아침 이제, 개장을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개장이 우리나라가 9시죠? 9시 개장했을 때, 저는 이날 9월 17일이었죠. 9월 17일 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출석 체크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도 뭐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잘 보겠습니다. 9월 17일이었다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 방에 약 100명이 넘게 계셨기 때문에 다 인지하셨을 겁니다. 어설프게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여지껏 단 한 번도 이런 출석 체크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이 9월 17일이네요. 오늘이 9월 17일이네요. 시간 됐을 때 말씀 한 번씩 릴레이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릴레이 하자고요? 리스크 관리. 그래서 제가 먼저 리스크 관리 1을 때렸죠. 그래서 2, 3을 때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겠다고요? 조금 뭐 남들이 귀찮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걸 또 다시 하나라고. 그런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출석 체크를, 릴레이 출석 체크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9월 17일 날 오전에 리스크 관리 1.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출석을 리스크 관리 2, 3, 4, 5, 6, 7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본인이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주식의 매도와 매수는 전문가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것은 랩이죠. 랩 상품. 내 자금을, 이름을 증권사 관리자에게 하고서 랩 상품. 그들이 알아서 내 자금을 매수 매도를 해주는 게 랩 상품이고, 지금 대다수의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그래서 사세요, 파세요 한다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외치시라. 다 같이 해서 계속해서 14분, 15분, 언제 9월 17일 17분 계속해서 다 같이 리스크 관리를 수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씩 다 했죠. 39번, 47번. 그렇죠? 50번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날이 9월 17일이었다. 라고 그 당시에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9월 17일이 과연 어떤 날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제가 조금 화면을 조정 좀 할게요. 네, 지금 코스 150인데 코스닥으로 바꿔볼게요. 코스닥 지수예요. 좀 잘 보이시려나요? 조금만 화면을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9월 17일이었죠? 리스크 관리를 처음으로 외쳐드렸던 날이 바로 언제일까요? 저는 딱 그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아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9월 17일은요. 바로 이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이 9월 17일이에요. 뒤돌아보시면은 이 날이 최고점이었죠. 맞습니까? 아멘. 보통 이렇게 최근에 제가 어제 PD수첩을 봤는데 무슨 교회에 나와갖고 약간은 좀 너무 신격화된 목사님이 계셨나봐요. 그래서 뭐 한마디 하면은 아멘 막 이래갖고 제가 잠깐 그거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조금 저는 사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9월 17일 이후로 올라간 적이 없죠. 종합지수가. 이게 믿습니까? 9월 17일부터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아니겠지. 쉬는 날이 있으니까 추석도 있고 17일부터 이게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까지 주가는 크게 하락도 안 했어요. 응? 크게 하락도 안 했죠. 크게 하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날 리스크가 있다고 예상을 했을까? 그리고 9월 17일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제 9월달 15일까지 지수가 좋아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익을 내신 것을 다 까먹지 말아라.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로 있을 수도 있고 스윙하시는 분들이 처단해서 퉁쳐서 그렇게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이에요. 왜 이 날을 리스크 첫날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9월 30일 날 계좌를 비워야 좋을 것이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 이유는 간단해요. 9월 30일 이후로 손실이 났 종목이 있으면 그때보다 지금 더 빠져 있겠죠. 수익이 난 종목은 수익을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매우 많았겠죠.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는 길에 쓰나미를 조심해야지. 그래서 9월 17일 이후로 현재 7월달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7월 말 이날이에요. 이때 신라젠이 45,0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신라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손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빠지면은 45,000원이었는데 42,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4,000원이야. 4,000원. 응? 그 4,000원만 견디면 돼. 그러면 거의 바닥이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이 뭐 점쟁이야? 뭐 자랑하려고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지나간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날 저점 다 왔다. 그리고 9월 17일 날 리스크 관리를 그때부터 해야 된다. 라고 말한 대한민국의 사람은 only one. 저밖에 없어요. 근거 자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판세를 조금 더 확률 높게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 내 잣대에 따라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신기하죠? 어떻게 이걸 맞췄는지.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장비가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신발 되게 좋은 거 하죠. 그냥 뭐 어디 가갖고 매장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 자체 제작하잖아. 그만큼 주식을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중요해요. 당연히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도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장비 속에서 물론 저도 주식 투자를 주식에 대한 이런 리딩을 한 15년 정도 주식만 거의 뭐 지금 제가 눈이 시력이 안 나빠진 게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거의 뭐 점심시간 빼고 1년에 수많은 시간을 모니터 6대를 보고 왔는데도 아직까지는 뭐 시력이 견제하네요. 그런데 지금의 관점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판에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좀 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고 싶어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빠졌어요. 지수는 또 올라갈 거예요. 내릴 때마다 사세요. 뭐 PBR 100 미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또 내 옵션 만기를 해서 그래요. 만기를 끝나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밤 편한 밤 좋은 꿈을 꾸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희망 고문을 좀 많이 드리지 않아요. 냉철하다, 객관적이다. 이게 저의 장점이죠. 내리면은 버텨 더 사, 또 내리면 버텨 더 사, 더 내리면 버텨 더 사. 6개월 지나면은 여러분들 지금 안 산 거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마음 편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점이 이 쌍바닥이죠. 이 쌍바닥이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깼다 최근에. 그래서 다시 전저점까지 와갖고 전저점까지 와서 반등이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 야 이거 보통 심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야 740포인트 때까지 하락했는데 뭐 설마 700 가겠어?
네, 안 가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죠? 안 가면 좋은데 이번 판은 좀 세다예요. 세다. 예전에 우리가 센 경우가 요때도 있었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과거에는 저 역시 전문가를 했을 경우에 전문가 리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안 해요. 보통. 그리고 빠진 다음에 더 빠질 것 같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숙련되어 있죠. 숙련공이에요. 숙련공. 즉,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9월 17일부터 약 열흘 동안 리스크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지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크게 빠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 뭐 크게 빠졌습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이미 폭삭 내려온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 뭐해? 이미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덜 하락했을 때 초반에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미 폭락을 맞고서 아이고 내 계좌가 망가졌어요. 미치겠어요. 이럴 때는 이미 템포가 많이 늦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병이 걸렸을 때 빠르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서 진단을 받고 점검을 받고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유 나 바빠. 응? 또 세월 지나면 또 낫겠지. 그렇잖아요. 바쁘죠. 아 일이 바빠. 병원 갈 시간은 어딨어. 또 이러다 보면 또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본인의 건강을 신경 안 쓰고 지나다가 즉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뭐. 좋은 기업인데. 그러다가 주가가 10%, 20%, 30% 빠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30% 하락했을 때 회복을 하려면은 40%의 수익이 나야지만 원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40% 수익 내면은 1년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어디 가서 야 1000만원 가지고 1억 번다. 1억 가지고 10억 번다. 이런 대박을 내주겠다. 아직도 그것을 믿습니까? 순진한 라이언 투자자분들? 그렇죠? 이젠 좀 현명하시죠?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1순위다. 그리고 2순위는 뭐라고 했죠? 2순위 역시 1순위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달이 주식을 하기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월 달이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그러나 9월 달도 어렵습니다. 11월 달도 어렵습니다. 12월 달도 어렵습니다. 1월 달도 어렵습니다. 3월 달도 어렵습니다. 12개월 중에 12개월이 항상 주식은 어렵습니다. 아시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특히나 누가 제일 어려운 거냐면은 아무런 투자 원칙에 기준이 없으신 분들, 그냥 남들이 사라 그런다고 그냥 샀다가, 남들이 아이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남들이 손절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손절 안 하고,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신 경우에는 상당히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강세장이 오지 않으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매우 적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은 2018년도는 결론적으로 하락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그려가고는 하락장이고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역시도